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을 듣기만 하다 저희 시어머니도 이런 얘기엔 빠질 수 없는 분이라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앞서 소개했듯이 시골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고요. 자꾸 왜 시골이라는 단어를 쓰냐고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본 날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네가 시골 아가씨구나. 이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건넨 첫 인사였어요. 여러분, 저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도 듣지 못하고 시골 아가씨라는 단어를 첫 만남에서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속으로, 혹시 남자친구가 입양아인가 생각도 했을 정도예요. 남편, 그 당시 남자친구는 제가 성인이 되고 처음 사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요.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학생들이 시골에 가서 일손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줄여서 농활이라고 부르죠. 남자친구가 바로 제 친정 본가가 있는 시골로 농활을 왔었어요. 저는 그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대학에 입학했었는데 마침 방학이라 본가로 와 있었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우리 집 과수원에 복숭아 따는 것을 도와주러 왔고 저는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저희 본가는 서울에서 편도로 3시간 걸리는 시골이에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사귈 때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저를 보러 왔었어요. 제가 미안해서 서울로 가겠다고 해도 괜찮다며 자기가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왔었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보러 오고 저를 많이 좋아하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정말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친정에서도 남자친구를 이미 알고 있었고 사위로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제가 먼저 꺼냈던 기억이 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뭐 꾸미는 말 없이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좀 당황하더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때 저에게 말을 했어요. 자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너무 순진했던 저는 뭐 어때? 내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렇게 걱정하던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집에 간 첫날, 저는 시골 아가씨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 말에 의하면 제게 하늘이 내려준 계시라고 해요. 정말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 때 도망을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네, 제가 바로 그 시골 아가씨랍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정말 어려서 가능했던 말 같아요. 사실 저는 저 말이 장난인 줄 알고 받아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의 반대는 정말 심했어요. 남자친구는 서울 토박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서울 부심이 정말 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정말 대놓고 저를 안 좋아하셨어요. 그게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요. 이유는 시골 출신이어서 그랬대요. 그렇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 이유 중에는 남자친구의 형이 강남 출신 여자와 결혼했던 것도 있어요. 저한텐 형님이 될 분이 바로 강남 토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결혼하실 때 형님 친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아주버님의 취업 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시어머니에게도 정말 많은 선물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비교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싫어하시는데도 저는 남편이 그 당시 너무 잘해주니까 그냥 이런 반대쯤은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우리 둘은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데 저런 반대쯤이야 견디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반면 시아버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때묻지 않아서 좋다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는 저를 예뻐해 주시니까 또 자신감이 생겨서 시어머니 마음에 들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어머니한테 저와 결혼하지 못하면 그냥 차라리 안 하겠다고 했었대요. 나중에 들은 말인데 단식 투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결혼 허락을 하였으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그냥 처음에 반대할 때 결혼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아직도 제 친구들은 말을 할 정도예요. 어느 정도였냐고요? 그냥 정말 대놓고 차별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방문한 날, 어머님은 저희가 분명히 찾아뵙는다고 말했는데도 아무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괜히 민망해 하시면서 나가서 고기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됐다고 집에서 먹자면서 냉장고에서 반찬 몇 개를 꺼내셨던 기억이 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터라 크게 내색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유치하게 저를 싫어하셨어요. 왜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나 각종 매체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 다 종합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만 찬밥을 주신다던가 남은 반찬은 저보고 먹어서 없애라고 하던가 그런 내용들이요. 강남 출신 형님한테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그 집 딸인 줄 알았어요. 아니, 공주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저한테는 예, 야 이렇게 부른다면 형님한테는 며느라, 예쁘나 이러더라고요. 정말 대놓고 저럴 때마다 남편이 화를 냈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러게 왜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을 해? 이러면서 제 앞에서 화를 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계시면 좀 덜했던 기억은 나요. 이런 차별은 제가 아이를 낳자 훨씬 심해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두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정말 심했잖아요. 안 그래도 강남 출신인 형님은 시어머니의 애정을 독차지했었는데 아들을 두 명이나 낳으니 어떻겠어요? 정말 공주를 넘어서 그냥 황제 대접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운명의 장난인지 딸을 낳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반응이요? 그냥 냉대 그 자체였죠. 제가 시댁 바로 옆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는데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기론 형님이 아기를 낳았을 땐, 아니, 임신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형님을 엄청나게 신경 썼었어요. 몸에 좋다는 온갖 음식을 전국을 뒤져서 구해왔었죠. 저요? 저는 임신했다니까 별 반응도 없었어요.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는 대놓고 한 소리 했어요. 아니, 대를 잇지도 못하고 무슨 소용이니 정말? 저 말을 듣고 너무 서러워서 오열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때 옆에 있었는데 엄마 정말 너무하다고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구박을 받으니까 딸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겼어요. 또 제가 임신을 했으니 못 먹는 게 좀 있었거든요. 날것이나 율무차 이런 거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시댁 행사에 갈 때마다 자꾸 날것을 먹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제가 임신했으니 몸에 좋은 음식으로 먹자고 말해도 오히려 제가 유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다 못한 형님이 나서서 고기 사시겠다고 한 적도 있어요. 아, 시어머니는 저렇게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지만 형님은 저한테 그래도 잘해주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사람이 넉넉하게 자라서 살짝 눈치가 없기는 했지만 절대 시어머니처럼 악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산후조리는 친정에서 하려고 했지만 친정이 시골이고 주위에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서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웬일로 자기가 조리를 도와줄 테니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당해놓고 또 순진하게, 아, 그래도 아기를 낳았으니 좀 잘해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들어간 첫날 깨지게 되었어요. 저는 아기를 낳아서 몸조리를 하려고 시댁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간 첫날부터 시댁 청소를 했어요. 저도 정말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자 아기를 저한테 뺏는 거예요. 그러더니 걸레로 바닥을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조금 쉬면 안 될까요?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누구는 아기 안 낳아봤어? 나는 애 낳고도 밥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 넌 시골 출신이니까 애 낳고 바로 밭일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일하러 나갔으니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걸레를 빠는데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청소하는데 아기가 울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아기를 주었어요. 애가 딸이라 그런가. 확실히 예민하네. 아니,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예민 타령인지 정말 속상했어요. 아들들은 무던하고 듬직한데 딸이라서 저러나 보다. 100일도 안 된 아기한테 정말 너무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온 남편에게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었는데 저는 정말 단 1초도 시어머니와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집으로 가려고 챙기는데 저한테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시어머니 나쁜 년 만들어 줬니? 시골 출신이라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정말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속상한 마음을 가진 채로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친정에서는 제가 아기를 낳자 시골에서 여기저기서 귀한 재료를 얻어서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시집살이를 당하는 줄 모르는 엄마는 이거 사돈댁 가져다 드려. 이러면서 귀한 과일들을 주었어요. 가져다 주기 싫었지만 제가 그래도 아랫사람이니 화해하자는 의미로 과일을 가져다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사람이 선물을 하면 뒤에서 버리더라도 앞에서는 좋은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바랬나 봐요. 과일을 가져갔더니 자기는 그 과일 싫어한다고 본 척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고 속상했어요. 이런 냉대는 아이가 커가면서 훨씬 더 심해졌어요. 강남 출신 형님은 아들 2명을 낳았다고 했었잖아요. 명절이나 생일 때 다 같이 모이면 정말 대놓고 편애하더라고요. 우리 소중한 손자들, 너무 예쁜 우리 손자들. 이러면서 손자 2명은 품에 끌어안고 난리였어요. 반면 저희 딸은 그냥 찬밥이었죠. 딸이 가족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으니까 당연히 어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무슨 행동만 하면 아유 예민해. 어머 쟤 좀 봐 왜 저러니? 어디서 오빠들한테 난리야? 얘 저리 가. 그거 오빠들 주려고 사놓은 건데 그걸 네가 왜 먹어? 등등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특히 먹는 것으로 차별할 때는 정말 미웠어요. 애들이 3명밖에 없는데 과자를 2개만 사놓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건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으면 몰라요.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저만 꾹 참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넘기면 됐는데 아이한테 그러는 것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형님 아들 2명한테는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던 것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저희 딸은 초등학교에 입학한다고 말해도 관심도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관심만 없으면 그냥 저도 됐다고 넘길 텐데, 오히려 딸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희 엄마가 시골 출신이라 뭘 모를 텐데, 만약 궁금한 게 있으면 큰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진짜 이건 너무하지 않나요? 이런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도 대놓고 시조카 손자 두 명만 챙겼어요. 시댁만 가면 딸이 눈치를 보는 게 저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딸을 볼 때마다 너희 엄마는 시골에서 자라서 외갓집 가면 시골이라 이런 거 없지? 시골에는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어봤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은 무조건 형님이나 시조카 옆으로 밀어주고 그랬어요. 진짜 저도 이걸 계속 당하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저는 몇 년만 저러고 나중에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싫은 사람도 계속 보면 정이 든다고 하던데 어떻게 자기 자식인 아들의 자식한테도 저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노망났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시조카 두 명도 얄미웠어요. 자기들이 할머니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더라고요. 제 딸 앞에서 일부러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서 딸이 자기도 해보겠다고 하니까 너는 시골애라 할 수 없잖아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뭐라고 하자 시어머니에게 가서 작은 엄마가 괴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시조카들은 그냥 얄미웠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어요. 사실 애들이 뭘 알겠어요. 저런 거 다 할머니가 저희를 볼 때마다 저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된 모습들이겠죠. 애초에 할머니가 자기들을 저렇게 싸고 도니까 애들 입장에선 당연히 제 딸을 무시하게 된 거죠. 정말 먹는 걸로 차별할 때는 너무 미웠어요. 똑같은 며느리인데 누구는 황제 대접을 받고 누구는 거지 취급을 받으니 당연하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저희를 하대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한테 계속 말하곤 했어요. 남편도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아무리 말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과 제가 싸우게 되니 저도 지쳐서 말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자식이니까 마냥 어머니 욕을 하기도 그랬겠죠. 이렇게 시어머니의 행패가 심해도 제가 이혼하지 않았던 것은 시아버지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최대한 제 편의를 많이 봐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럴 때마다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것도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저희 딸에게도 몰래 과자를 사주시거나 장난감도 선물해 주셨죠. 저는 어떻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결혼했는지 정말 아직도 궁금해요. 옛날에는 다 그랬듯 선을 보고 결혼하셨다는데 이 정도는 사기 결혼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도 딸과 제 친정에 정말 잘했어요. 시골이 친정이라 가기 불편한데 가기 싫어하는 티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대학생 때 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행 가는 기분이라 좋다고 말하면서 도착해서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시골에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갈 때마다 손수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가고 저희 아빠랑 놀아주고 정말 잘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고통받아도 다 시아버지랑 남편이 괜찮아서 그때까진 버틸 수 있었죠. 또 남편은 딸한테도 최고의 아빠였어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딸을 정말 예뻐했어요. 딸도 아빠만 보면 좋아하니 이혼하고 싶을 때도 딸을 보니까 이혼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저만 그냥 혼자 참으면 가정의 평화가 왔으니 그냥 꾹 참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댁에 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거나 반응이 차가워지긴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 시어머니처럼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냥 제가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같이 있으면 무조건 비교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이 시댁 행사에 올 때 백화점에서 산 선물을 가지고 오고는 했는데 저는 그게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이라도 절대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댁의 시자만 나와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시아버지와 남편이 막아줘도 원초적인 비난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고 시어머니에게 해를 끼친 게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시골에서 자랐다고 뭐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시골 출신이라고 저를 폄하하고 형님은 강남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정말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해도 형님은 역시 강남 출신이라 뭐가 다르긴 다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매년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명절은 연휴가 기니까 다들 기다리시잖아요.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매번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쓸데없이 손이 큰 편이었어요. 명절 음식을 정말 과하게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절 음식은 무조건 저를 불러서 같이 했어요. 추석이나 설날이 다가오면 2주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같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서 돌아와요. 그리고 계속 음식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었어요. 잔소리는 또 어찌나 심한지 듣다 보면 제 귀가 너무 아팠어요. 1초도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재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정말 심했어요. 옛날 분이니까 이해해야지 싶다가도 듣다 보면 진저리가 나더라고요. 남편 자랑을 저에게 계속 하는데 사실 듣다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를 명절마다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겹지 않나요? 그리고 명절에 모이면 친정에 매번 늦게 보내줬어요. 강남 출신 형님은 사실 같은 서울이니까 굉장히 가까웠어요.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 제 친정은 3시간이나 걸려요. 그러면 당연히 제가 먼저 떠나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형님이 가야 저를 보내주었어요. 뒷정리를 하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먹었는데 왜 저만 콕 집어서 뒷정리를 하라고 하는지 정말 미웠어요. 형님이 그럴 때마다 같이 빨리 하고 가자고 했지만 억지로 보내더라고요. 또 제 딸을 보고 대놓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정말 시댁에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딸도 서울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대놓고 그랬어요. 제가 아무래도 불편해하는 게 딸에게도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또 시댁은 제사도 어찌나 많은지 제사가 1년에 14번이었어요. 집에 제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 정말 힘들어요. 음식 준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그 음식 준비는 또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제가 했죠. 형님은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강남 출신이라 이런 건 저 같은 시골 출신이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조선시대 무술이인가요? 그리고 제사가 1년에 14번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뜻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음식 준비만 하면 다행이게요. 뒷정리도 무조건 제가 해야 했어요. 저는 사실 뒷정리가 더 싫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없거든요. 그런데 손이 커서 음식은 또 한가득 만들었어요. 당연히 우리 집에 가져가기 싫었죠. 제가 됐다고 안 가져가도 된다고 할 때마다 더 많이 챙겨주셨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해. 이러면서 주시는데 제가 남편하고 살아서 알잖아요. 남편은 그 음식 싫어해요. 저렇게 챙겨주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바로 직행하는데 매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명절과 겹치는 달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어머니를 봤던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명절과 제사만 있나요? 시댁 식구들 생일만 챙겨도 기념일은 더 늘어났어요. 그나마 생일 때는 밖에서 먹으니 괜찮았지만 저는 그냥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연락은 또 어찌나 많이 오던지 심심하면 전화를 하더라고요.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으면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뭐라 하셨어요. 나중에는 시댁 행사가 있는 날이면 너무 힘들어서 약국에 가서 청심환도 사 먹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손이 떨리는 지경이 됐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마다 주변에 말해보면 제가 유독 유별나긴 했더라고요. 다들 어느 정도는 시집살이를 당하고 살았지만 이렇게 저처럼 당하고 사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남편이 저에게 잘하지 못했다면 정말 짐 싸들고 친정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테지만 시어머니가 저래도 집에서 남편이 잘해주면 또 사람이 단순해서 풀리더라고요.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다가 어느 순간 확 터진 날이 있었어요. 이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사실 이 사건을 얘기하려고 제보를 하게 되었죠.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저렇게 고통받으며 사니까 어느 순간 해탈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탈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추석이라 또 다 같이 모인 날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추석에 성묘하러 꼭 가는 편이에요. 주로 갈 때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그리고 제 남편 이렇게 셋이 가거나 혹은 손자 2명까지 이렇게 남자들만 가고는 했어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성묘는 남자들만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한 편이세요. 본인도 여자면서 항상 남자 편에 서서 말씀하세요. 여자가 그러면 안 돼. 여자니까 당연하게 해야지. 등등 항상 저런 말을 했죠. 물론 강남 출신 형님에겐 저러지 않으셨고 시골 출신인 저한테만 그러셨어요.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남자들과 손자 2명은 성묘에 가고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제 딸, 이렇게 4명이 시댁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는데 화장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 지금 변기가 막혔어. 네가 좀 뚫어봐라. 네?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정말 변기가 막혔더라고요. 형님도 일어나서 저희 쪽으로 왔어요. 다 같이 변기를 보고 저거 어떡하지 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자꾸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 애 아빠 오면 그때 부탁할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우리 집에서 변기가 막히면 남편이 뚫었거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남편 어려운 줄도 모르고 이런 걸 남편한테 시키니? 어디서 배웠니 그런 건? 너는 시골 출신이니까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머릿속에서 퓨즈가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형님이 옆에서 에이, 이따 서방님 오시면 부탁해요, 어머님. 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야. 너는 곱게 자랐으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있어. 애초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기 왜 왔어, 힘들게. 그냥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편하게 텔레비전 보고 있어. 하면서 정말 형님 등을 거실로 미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 참고 있었던 것이 터져버렸어요. 정말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짐작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겨요. 저는 화장실에 놓인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에서 똥을 꺼냈어요. 그래, 네가 좀 뚫어봐라. 역시 해봐서 잘 알지? 그리고 저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 얼굴에 그 똥을 발랐어요. 아니, 바른 게 아니고 똥을 던졌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너무 놀랐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정말 저도 모르게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외쳤어요. 야, 이 노망난 할망구야. 나 이혼할 거야. 네 아들 이혼남 만들고 좋겠다.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는지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데 누가 안 미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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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고? 시골 출신이라 뭐. 내가 시골에서 태어난 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10년 넘게 괴롭히고 지랄이야! 한 번 말이 나오니까 정말 시원하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막 수건으로 똥을 닦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웃음이 막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왜 10년 넘게 당하고 살았는지 후회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저 노망난 할망구가 뭐라고 제가 참고 살았을까요? 얼굴에 똥을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속에서 뭐가 탁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살면서 그런 기분을 느껴본 건 저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에요. 난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정말 사람은 참고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은 너무 놀랐는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더라고요. 사실 형님은 저를 괴롭히거나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매번 그냥 방관하는 게 얄밉긴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상 누가 제 편을 드는 신용이라도 보이면 저에게 더 그랬기 때문에 마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방에서 혼자 놀고 있는 딸을 불러서 같이 나갔어요. 물론 그렇게 나가는데 뒤에서 노망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네 그렇게 가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있지 마. 어쩌라고. 네 아들 이혼당하는 거나 구경해.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고 말하는데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제가 입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편만 보고 살았는데 아니 이젠 못 참겠더라고요.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왜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살면서 저런 사람은 처음 봐요. 제가 뭐 이유가 있으면 그걸 고쳐보려고 노력할 텐데 애초에 이유가 없잖아요. 단지 제가 시골 출신이라 돈이 없어서였잖아요. 사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친정에서 농산물 챙겨주면 가져다 주고 시골 출신이라 돈 없다고 저러는 거 아니까 남편과 상의해서 선물도 종종 하고는 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제가 다가갈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아이를 낳아도, 아니, 낳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저한테만 저러면 그냥 저만 참으면 됐지만 아이한테 저러니까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꾹 참던 게 터진 날이 저날이랍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다는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길로 딸과 친정에 내려갔어요. 사실 그렇게 큰 소리 내고 나왔지만 막막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혼할 생각은 있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괜찮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는데 도대체 누가 버티겠어요? 딸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딸도 힘들었지? 이제 됐어. 괜찮아. 사실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남편과 딸 사이도 좋았고, 아니, 우리 세 명만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끼리는 정말 행복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참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남편도 딸도 정말 소중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이제 챙겨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제가 스트레스로 확 단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어머니가 죽거나 제가 이혼하거나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 할 것 같았어요. 원래 악독한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뭐 딱히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래 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을 날을 기다리며 버티느니 그냥 이혼하고 평생 안 보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딸의 손을 잡고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명절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인파 속에서 저는 행복했어요.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버스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새 시어머니가 말했나 싶더라고요.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으니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을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당신 말 잘했어. 그러면 자기가 싼 똥을 며느리 보고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어딨어? 아니, 그래도 어른이잖아. 일단 어디야? 우리 얘기하자. 나 너희 엄마한테 이혼한다고 얘기했어. 뭐? 아니, 일단 만나. 어디야? 나랑 우리 딸 찾을 생각 하지 마. 전화를 그렇게 끊는데 정말 통쾌했어요. 사실 남편은 중간에서 고생하기도 했고 저한테 잘해준 것도 맞긴 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저 핏줄 자체가 싫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그렇게 끊자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나 이제 아빠 못 봐? 그 순간 좀 철렁하긴 했어요. 우리 딸, 아빠한테 지금 가고 싶어? 아니, 나 엄마랑 있을래. 그래도 다행히 저랑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손을 잡고 그렇게 버스를 타고 친정에 갔어요. 처음으로 결혼하고 남편 없이 내려갔던 거예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내려가는데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딸하고만 오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최서방은 어딨어? 이번엔 그냥 나 혼자 왔어. 바쁘대.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힌다고 절대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했어요. 친구들한테는 잘만 얘기했지만 엄마에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걱정하실 게 뻔히 보이기도 했고,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싫어한다는 말을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궁금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지만 도저히 말은 못하고 괜히 말을 계속 돌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도착해서 딸 저녁밥을 먹이고 저도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도 계속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연락이 올까 싶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안 왔고 그렇게 밤이 됐어요. 부모님이 자고 계신 걸 확인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 도대체 어디야? 집에도 없고 친정에 간 거야? 그게 왜 궁금해? 너희 엄마나 챙겨.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올라갈 때까진 기다려줘. 나 생각 정리 좀 하자. 알겠어. 다음날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언제 올라가니? 최서방은 안 오는 거니? 애아빠가 이번엔 정말 바쁘대. 일단 저는 남편과 결혼하며 서울로 올라간 거라 사실 서울에 가도 갈 곳이 없었어요.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남편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어요. 그냥 정말 시댁과 관련된 그 무엇과도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명절이 끝났으니 딸은 올려보내야 했어요. 학교에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말했어요. 저는 절대 올라가지 않을 예정이어서
그때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요즘 서울 생활이 조금 힘들어서 아기 아빠 오면 딸만 올려보낼게. 나 엄마 아빠랑 조금 더 있고 싶다. 제가 생각해도 조금 부자연스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내려왔어요. 부모님과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반갑게 인사하고 저는 남편과 둘이 길을 걸으며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 당신 자체는 너무 좋아. 지금도 나는 당신이 남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나 정말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엮이고 싶지 않아. 우리 싸움도 거의 다 시어머니 때문이잖아. 나 이제 이 생활 너무 힘들고 지겨워. 우리 그만하자. 당신 진심이야? 그럼 우리 딸은 어떡해? 당신이 키워. 아니다. 내가 키울게. 우리 딸을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계속 보여주니? 애 시댁 갈 때마다 상처받은 건 알아? 엄마 일은 나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그런데 아니 이혼이라니. 나 정말 당황스러워 여보. 남편과 얘기하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남편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최고의 아빠였고 가정에도 충실했거든요. 사람은 참 괜찮았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인생에서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아이가 학교에 가야 하니 딸은 남편과 같이 올려보냈어요. 엄마, 같이 가. 딸은 저랑 떨어지는 게 싫다고 엉엉 울었어요. 남편도 일단 같이 올라가자고 시어머니랑 안 마주치도록 자기가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완고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욕한 시골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별의 눈물을 하고 저는 친정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생각 정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눈치채셨죠. 하지만 도저히 제가 시골 출신이라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싫어했다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느 정도 미리 말을 생각했었거든요. 만약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거나 문자를 보내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연락이 없더라고요. 서울로 올라간 딸하고만 매일 전화를 했었어요.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혼 생각이 사라지곤 했지만 다시 전화를 끊고 혼자 생각을 하면 이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양가 감정으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도 저에게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혼을 꼭 해야 하는 거냐며 묻곤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주말마다 딸과 남편이 내려왔어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혼하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있었어요. 주말에 남편과 딸이 내려오면 다 같이 개울가에서 놀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에서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같이 밭에 가서 상추도 따고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행복하게 지냈어요. 이렇게만 지낸다면 이혼은 고려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제 사과하나 기다렸는데 아직도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있니? 그럴 거면 이혼해. 시골 사는데 이혼 절차를 알긴 하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전화를 받고 그냥 그대로 끊었어요.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나 정말 당신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하자. 이번에 서울 올라가면 진지하게 서류 작성하자.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나랑 이혼하기 싫으면 네가 시어머니랑 인연을 끊던지 그건 네 선택이야. 그리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남편과 아이만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특히 딸이 남편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자식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다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 정말 제가 벌벌 떨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와 엮이기가 싫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싫더라고요. 이러니 도저히 살 용기가 안 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부모 자식 관계니까 아무래도 단칼에 끊어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해요. 저도 만약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하고 연을 끊는 것을 원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저는 혼자 서울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인가 싶어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왔을까 싶어 저도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요. 다행히 마당에는 시아버지가 있었어요. 혼자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시아버지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다고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조금 반가웠어요. 시아버지는 역시 저희 친정에 오신다고 선물도 많이 들고 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드리라고 갈비를 가득 사오셨어요. 만약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처럼 행동해 주셨다면 저는 절대 이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시아버지는 저랑 단둘이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날 있던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아니에요. 아버님이 왜 사과하세요?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아내가 평소엔 멀쩡한데 유독 며느리는 너한테만 그러더라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저와 시아버지는 둘이 계속 서로에게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혼을 꼭 해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 않냐고 묻자 시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네가 원한다면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고 살아도 돼. 명절이나 생일 때 오지 않아도 돼. 그동안 몰라주어서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저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겠니? 시아버지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제서야 친정 부모님에게 털어놓았죠. 사실 그동안 시집살이를 당했었고 참다 못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엄마는 너무 속상하셨는지 우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시다 저에게 그러셨어요. 네가 너무 힘들면 이혼해라. 요즘 세상에 이혼이 별거니? 엄마도 옆에서 거드셨어요. 네가 마음 편한 대로 행동해. 그렇게 밤이 지나갔고 남편이 다음날 찾아왔어요. 같이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면서 정말 많은 말을 나누었어요. 나 정말 당신하고 어머니하고 절대 안 마주치게 할게.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해. 저도 사실 딸을 생각하니까 막상 이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한다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이혼은 현실이었어요. 딸은 엄마도 아빠도 좋아하는데 시어머니 한 명 때문에 딸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딸에게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최고의 아빠였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친구들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도 친구들은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이혼하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게 더 복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하고 그대로 살면 그게 더 복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얼마나 배알이 꼴리겠어요. 제가 오히려 이혼하면 그게 시어머니는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애초에 저를 자기 집안에 들이기 싫어했었으니까요. 어쩌면 목표가 이혼일 수도 있었겠죠. 일단 그래도 강하게 나갔으니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과 서울 집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주차장에서 집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기절초풍했어요. 세상에 제가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놀라서 엄마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망할 년! 이렇게 욕하시는데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보고 배은망덕하다고 욕하면서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똑같이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서로 떼놓느라 고생했어요. 저도 절대 시어머니 머리채를 놓지 않았거든요. 아니,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저렇게 나오다니 참 멍청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아들이 지금 본인 때문에 이혼하니 안 하니 하는데 찾아와서 며느리 머리채 잡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시아버지를 불렀고 시아버지가 와서 시어머니를 데려갔어요. 시아버지 화내는 모습도 그날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끌려가는데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찌나 소리가 큰지 동네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어요. 아직도 전화를 생각하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저는 말했어요. 야, 이혼해. 너 봤지? 저러고도 뭐? 같이 살아? 정말 진심이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고 말했어요. 내가 그냥 엄마랑 인연 끊을게. 나도 진짜 더는 못 보겠다. 나도 중간 역할 지쳐. 이제 그냥 내가 엄마랑 연애 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둘이 얘기를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명 차를 타고 가고 있을 텐데 저 에너지가 이제는 부러울 지경이었어요. 사람이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왜 저럴까요? 전화를 받자마자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도 질 수 없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채서 자기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만! 이제 제발 둘 다 그만! 그만하라고요! 엄마, 제발! 저는 남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통쾌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한테 저렇게 나오니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 알 바 아니지만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제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은 시어머니가 했지만 사과는 항상 시아버지가 대신하셨어요. 저도 이번엔 강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잘못 아니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번엔 충격이었는데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주버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재수씨, 그동안 힘드셨죠? 저희도 어머니 성격 이상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건들거나 제지하면 더 그러니까 최대한 모른 척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재수씨를 힘들게 만들었더라고요. 동서, 나도 미안해. 그동안 시어머니가 나 칭찬하면서 동서 욕할 때마다 나도 민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저를 찾아와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사실 기분은 좋았어요. 누가 봐도 지금 정상이는 저라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성격상
정말 제 편을 들면 더 심해졌을 거라는 의견에는 저도 동의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를 보고 살지 않아도 좋다고 하니까 이혼하고 싶지 않아졌어요. 남편과 아들들까지 자기를 외면하는데 결국 승리자는 저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게 싸고 돌던 그놈의 강남 출신 며느리인 형님도 제 편이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말대로 제가 이혼하지 않는 게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라리 저기서 불쌍한 척을 했으면 식구들 의견이 달랐을 텐데 끝까지 멍청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저를 찾아와서 머리채 잡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인간의 바닥을 본 느낌이었어요.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남편과 딸과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에겐 나중에 제대로 사과를 받았고요. 자기가 더 챙겼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그 뒤로 볼 일이 없어졌어요. 저에게 자꾸 전화나 문자로 뭐라 하길래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또 저를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을까봐 이사도 갔고요. 시어머니와는 연락도 안 했지만 시아버지하고는 종종 만나고 있어요. 말 들어보니까 시아버지도 질릴 대로 질리셨더라고요. 황혼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니 여기저기 빚도 많았다고 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본인 빚이 많아서 형님이 몇 번 갚아준 적이 있대요. 듣고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빚을 갚아주니까 형님은 너무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강남 출신이라 뭐가 다르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1년에 한 번 혼자 시어머니를 보러 가고는 해요. 저는 아무렇지 않아요. 애초에 연을 끊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대신 저는 명절과 각종 시댁 행사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제사를 1년에 14번이나 지내지 않아도 돼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별거 중이시고요. 자연스럽게 제사도 없어졌대요. 하긴 이제 뭐 제사가 대수겠어요? 저는 이제 명절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에서 친정 부모님과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설명했어요. 결국 잘 풀렸다고 말했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명절마다 내려가서 텃밭에서 배추도 뽑고 상추도 뽑고 놀면 너무 즐거워요. 딸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보러 가자고 성화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욕하던 시골을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유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내가 왜 그 몇 년을 참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빨리 벗어날 걸 하고 후회도 해요. 하지만 뭐 지금 현재가 너무 즐거우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는 각종 시댁 행사에서 해방되어서 명절마다 길게 친정에 내려가니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남편이 친정에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세요. 시어머니와는 연락이 끊겼으니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저도 몰라요.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종종 했거든요. 친구들은 저보고 정말 사이다라고 했어요. 누가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나는 시어머니 얼굴에 똥칠하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해요. 다들 제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더라고요. 친구 중에 몇 명은 제보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만 알기 아쉬워서 제보하게 된 것이랍니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 대부분이 시집살이를 당하셨을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심하게 당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 얘기 들으면서 잠시나마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저처럼 행동하시지는 못해도 적어도 자기 할 말은 제대로 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이다 사연 즐거우셨나요? 다들 부당한 일 당하면 제 얘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럼 다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